얼마 전에 구글이 기술업계 전체를 뒤흔든 발표를 하나 했죠. AI가 쓰는 메모리를 무려 6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이 소식 하나에 시장이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러다 AI 메모리 시대가 끝나는 거 아니야? 하면서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구글의 이 기술, 과연 AI 메모리 시장에 던져진 위협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혁명의 신호탄일까요? 오늘 그 속내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나 기술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던진 질문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아니, 알고리즘 하나 때문에 이 거대한 AI 메모리 시장의 호황이 끝나버릴 수도 있는 건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당시의 긴장감이 느껴지시죠? 그 화제의 중심에 있는 기술, 바로 구글의 터보 퀀트입니다. 이 기술이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AI 메모리 사용량을 6배나 줄일 수 있다는 이 주장 때문이었어요. 6배라니 이게 얼마나 엄청난 숫자인지 감이 오시죠? 근데 이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전에 먼저 AI가 도대체 왜 이렇게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알아야 합니다. 자, 터보 퀀트 같은 기술이 해결하려는 핵심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저는 이걸 폭발하는 노트 문제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도대체 왜 AI는 메모리를 이렇게나 많이 필요로 하는 걸까요? 그 주범은 바로 KV 캐시라는 녀석입니다. 쉽게 말해서 AI의 단기 기억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AI랑 대화할 때 그 맥락을 기억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마치 우리가 일할 때 정신없는 책상 위에 중요한 내용들을 포스트잇으로 막 붙여놓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AI랑 채팅을 시작하죠? 그럼 AI는 대화의 맥락을 놓치지 않으려고 KV 캐시라는 메모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대화가 길어지고 복잡해지면 이 메모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쌓이기 시작해요. 그럼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네, AI의 책상 공간, 그러니까 HBM이라는 고대역풍 메모리가 가득 차서 터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AI 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메모리 병목 현상의 실체입니다. 자, 그럼 이 골치 아픈 메모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접근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둘 사이에면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메모리를 아끼는 기술이라고 해서 다 같은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와 닿으실 겁니다. 엔비디아의 KBTC라는 기술은 냉장고에 비유할 수 있어요. 당장 먹진 않지만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는 음식, 즉 차가운 비활성 데이터를 압축해서 효율적으로 보관하는 데 초점을 맞추죠. 반면에 구글의 터보 퀀트는 프라이팬이랑 비슷합니다. 지금 당장 요리해야 할 재료, 즉 뜨거운 활성 데이터를 압축해서 계산 자체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기술이죠. 목적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럼 터보 퀀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기술적으로는 16비트짜리 데이터를 4비트로 확 줄여버리는 방식인데요. 비유하자면 밍밍한 커피를 에스프레소 원액처럼 아주 진하게 농축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 과정에서 100% 완벽했던 정확도가 98, 99% 정도로 아주 약간 떨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그 작은 희생으로 메모리 사용량을 대폭 줄이고 계산 속도를 엄청나게 올릴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그냥 데이터를 막 압축하는 게 아니라 AI에게 가장 중요한 데이터들 사이의 관계 정보는 최대한 보존하도록 아주 똑똑하게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엔비디아 기술과 구글 기술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환상의 짝꿍이 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냉장고 기술로 당장 안 쓰는 데이터는 잘 보관해두고 구글의 프라이팬 기술로 지금 당장 써야 하는 데이터는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이렇게 둘을 같이 쓰면 훨씬 더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다시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와 보죠. 메모리를 이렇게 똑똑하게 쓴다는 게 곧 메모리가 이제 덜 필요하다는 뜻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처럼요. 이제 신화와 현실을 한번 구분해 볼 시간입니다. 전문가들의 대답은 아주 단호합니다. 메모리를 더 똑똑하게 쓴다고 해서 필요한 메모리 양이 줄어드는 게 절대 아니다. 오히려 그 효율성을 이용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효율이 높아지면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그 효율을 발판 삼아 더 큰 목표를 꿈꾸게 되니까요.
메모리 수요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더 늘어날 거라고 보는 구체적인 이유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효율이 높아졌죠? 그럼 우린 뭘 할까요? 당연히 훨씬 더 크고 강력한 AI 모델을 돌리고 싶어 할 겁니다. 사용자들은 더 길고 더 깊이 있는 대화를 AI와 나누게 되겠죠. 또 같은 하드웨어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서비스할 수 있게 되니까 전체적인 서비스 용량도 늘어납니다. 심지어 AI가 이제 글자뿐만 아니라 이미지, 소리까지 동시에 다루는 훨씬 복잡한 일들을 하게 될 거고요. 결국 효율화는 수요 감소가 아니라 수요의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뭘까요? 바로 메모리의 양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메모리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스마트 메모리 시대가 열리는 걸 목격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AI 하드웨어 시장의 게임의 룰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누가 더 큰 창고, 즉 더 큰 용량을 가졌냐의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누가 더 똑똑한 설계를 하느냐, 바로 지능의 전쟁으로 패러다임이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그 지능 전쟁의 가장 중요한 무기가 바로 커스텀 HBM입니다. 이건 더 이상 아무데나 다 쓸 수 있는 기성품 메모리가 아니에요. 특정 AI 알고리즘만을 위해서 그 알고리즘과 함께 설계된 말 그대로 맞춤 제작 메모리인 거죠. 앞으로는 이런 새로운 협업 방식이 대세가 될 겁니다. 구글 같은 AI 회사가 터보컨트 같은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하잖아요? 그럼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제조사에 가서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우리 이 알고리즘, 즉 4비트 처리에 딱 맞는 메모리를 만들어주세요 라고요. 그럼 메모리 회사는 그 요구에 맞춰서 HBM에 특별한 맞춤형 로직 회로를 설계해야 합니다. 그 결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완벽하게 통합된 엄청나게 효율적인 AI 시스템이 탄생하는 겁니다. 이 변화가 의미하는 바는 정말 큽니다. 이제 메모리 회사는 단순히 메모리 칩을 만들어 파는 회사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AI 시스템의 설계 초기 단계부터 함께 고민하고 참여하는 시스템 설계자, 즉 시스템 아키텍트가 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결국 구글의 터보콘트가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미래의 AI 하드웨어 경쟁은 더 이상 혼자 잘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경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철저한 협력의 시대입니다. 누가 최고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가? 바로 이 질문이 앞으로의 AI 산업을 지켜보는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여러분은 과연 누가 이 파트너십 전쟁의 최종 승자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